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미국 한인 유권자연대의 김동숙 대표 뉴욕으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2020년 미국의 대선 한 달 열흘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제이 정말로 특별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지지율이 어떤가요? 지지율, 그렇죠. 이제 초미의 관심거리인데, 네, 일반적으로, 미국 전국 유권자들의 일반적 지지율은 오늘 아침 RCP가 이제, 여론조사 기관이 너무나 많은 여론조사들을 다 취합해서 평균 내는 기관인데요. 네, 많이 좁혀졌어요. 한 트럼프와 바이든이 한 6%, 평균 한 6% 앞서는 어허. 걸로 나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만 해도 9%에서 한 11%가 평균치였거든요. 많이 어허. 좁혀졌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그 지지율이 지금 한 40여일 들어가면서 좀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사실 전국적인 지지율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선거에서요. 요 경합주, 특히 이 4년 전에 트럼프가 전국적인 지지율에서는 한 300만 명 이상 적지만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건 요 경합주에서 이겼기 때문에 됐거든요. 그래서 요 경합주가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미시간, 위스콘신 여기서만 지금 선거 운동이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플로리다 중요하죠. 네, 플로리다가 지난주까지는 계속 트럼프가 지지율 상승세를 보였는데 지난주까지는 한 3 내지 4% 바이든 추격을 했는데 어제 오늘 ABC 조사는 트럼프가 앞서는 걸로 나왔고 MBC가 주도한 조사에서는 바이든이 2 내지 3% 아직 앞서고 있다는 걸로 나왔죠. 네. 굉장히 박빙으로 들어갔고 박빙이네요. 두 번째 이제 펜실베니아 중요하잖아요. 큽니다. 펜실베니아도 20명의 대의원이 있는데 네. 여기에는 바이든이 한 2% 아직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박빙이죠. 네. 노스캐롤라이나 바이든 박빙 지금 거의 동률입니다. 애리조나하고서 미시간은 그 트럼프 지지율 별로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바이든이 한 8에서 10% 앞서고 있는 걸로 나오고요. 위스콘신도 바이든은 아직까지 이길 수 있다고 해가지고서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한 바이든이 한 4% 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길 수 있는 주다 위스콘신이 중요합니다. 위스콘신이 중서부에서 미네소타나 미시간이나 아이오와나 이 오하이오, 인디애나, 펜실베니아까지 이게 영향을 줍니다. 네. 그러니까 위스콘신의 트럼프 지지층들이 결집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순식간에 무섭게 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이 중서부의 엄혹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캠프는 안타까운 게 이겨야 될 이 중서부 지역의 이 경합주의 이 코비드 상황 때문에 자기 지지층들이 잘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에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유세의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합주 지지율이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자, 지금 한인 유권자들 이미 누굴 찍어야 되겠다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민주공화 두 후보를 한인 이민자의 입장에서 좀 간략하게 비교를 좀 해봐 주시겠어요? 제가 한 20여 년 이것만 해오는데요. 이번 선거에 특히 대통령 선거에 네. 이렇게 우리 한인들, 미국에 사는 한인들 눈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얘기하기 어려운 선거입니다. 지금 겉으로 드러난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하고 조 바이든 비교를 할 때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부분들을 찍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민자 입장이라 그러는데 한인 의견은 트럼프가 북한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엔게이지하는 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또 아시아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는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다 있으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복잡하고 지난하게 해오던 게 민주당 쪽의 정책이었고 조 바이든이 갖고 있는 그 북한 정책이라 그러면은 트럼프는 나라마다 혼자서 별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어려워 전임이 잘 못해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엔게이지하는 게 지난 한 2년, 3년 동안 미국에 있는 한인들에게도 굉장히 익사이팅하게 만들었던 부분이
좀 긍정적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는 미국에서는 한인들이 이민자 그룹 중에서 좀 중산층 수준에서 좀 위라고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인들 사는 수준이. 그러면은 트럼프 캠프가 갖고 있는 바이든에 비해서 좀 세금 감면하는 거예요. 감세 정책. 특히 또 한인들 자영업 많지 않습니까? 대도시 자영업. 그렇죠. 자영업자들이 갖고 있는 데 대해서는 바이든에 비해서는 좀 세금이 감면된다라는 분이 실제적으로 다 좀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거 외에 트럼프 쪽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한인들이 학력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거를 리드할 리더십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정해야 되고 좀 정의로워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리더십의 가치잖아요. 네. 그런 거하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거리가 머니까 우리 눈의 기준으로 봐가지고 암만 그렇다 하더라도 더군다나 또 이민자 관련해서는 또 인종 문제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인종주의적인 부분을 가지고 정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런 거 위에서 조 바이든은 안정됐고 또 그동안 이 좀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그 48년 동안 상급 정치직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지만 장점으로 볼 때는 안정됐고 그리고서 좀 그 이민자들 입장에서 그리고 유색 인종들의 인종차별에 대해서 정의로운 입장을 많이 서왔고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때에 이제 비교가 되겠다 이렇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미국이 지금 뭐 인종차별에 대한 이 시민들의 항의하는 이 이슈가 높은 때에 소수의 이민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도 우리가 제일 먼저 좀 봐야 될 게 인종차별이나 이민자 권익 입장에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전에서 양쪽이 지금 이 전략을 내세운 걸 보면은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쪽은 미국 지키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법과 질서를 내세운 이제 그러한 전략인 것 같고, 조 바이든 후보는 좀 반대로 미국을 좀 바로잡자.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 트럼프 연대를 지금 맺어서 소위 그 빅텐트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그러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러한 전략들이 지금 먹히고 있긴 합니까? 8월 말 전당대회 이후에 거의 한 달째 이 전당대회 때 이런 전략을 내놨습니다. 네네. 한 달 정도 들어와 있는데 트럼프 전략이 오히려 맥혀 들어갔죠. 아하.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인종시위가 나온 거에 대한 지지 기반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의 눈높이에도 좀 맞추고 그다음에 트럼프의 리더십은 상식선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라. 이게 빅텐트 드론 아닙니까? 네. 그랬는데 일반 미국 시민사회 이 인종 시위에 대한 이 피곤증이 좀 생겨났습니다. 글쎄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는 그냥 일반적인 지지를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어차피 내가 잘해야 나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미 포기해놓고 하는 게 이 법과 질서, 인종주의로 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게 좀 맥혔기 때문에 오히려 전략적으로는 트럼프 쪽이 좀 맞지 않았나. 한 달 후에 지지율은 트럼프가 좀 상승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됐고 그리고 지지율이 고정돼 있으면은 선거 못합니다. 떨어지든 올라가든 움직여야 대책을 띄워서 나가는데 그렇죠, 트럼프의 지지율은 그런데 바이든은 지지율 우위에 있던 것이 많아지지 않고 그냥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측면으로 나오고 있고 한 달 열을 놔두고서 선거 캠페인 전략으로는 그래도 트럼프가 갖고 있는 법과 질서 이렇게 내세운 게 좀 맥혀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에 계신 미국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석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